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순천의 한 커피숍에 석 달 전부터 의문의 쇠구슬이 유리창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별다른 증거도 없어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던 경찰은 최근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에 문을 연 순천 신대지구의 한 커피숍. 외부 통유리 곳곳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깨진 자국이 남아있고 가운데엔 볼펜심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파손된 부위는 7군데나 됩니다. 불안하죠. 사람이 다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지금 저녁 늦게 또 문 닫고 퇴근을 하는데. 현장에선 범행 도구로 보이는 쇠구슬 외에 별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매장의 CCTV에도 용의자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이나 불법 개조된 장난감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새총과 불법 비비탄총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순천과 여수, 광양에선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비슷한 크기보다 약간 더 큰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크기. 3개월 전 사건을 미제 처리했던 경찰은 지난달과 최근 잇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전단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지난달 개최된 제49회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열린 진남 거북선 축제 평가 보고회에서 축제 프로그램인 통제형 길놀이의 경우 규모나 참여 인원에 비해 구성 형태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축제 명칭이 매년 바뀌다 보니 축제의 정체성이 훼손된 데다 체험형보다 공연 관람형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50주년을 대비해 새로운 구성과 연출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아 광양만권 지방자치의 역사와 과제 또 선진국의 사례 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광양만권의 지방자치 20년을 전승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6년 만에 닻을 올린 지방자치. 1995년 6월 27일 전남 동부 지역에도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 출범을 기록했고 자치단체장은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직접 주민 손으로 뽑게 됐습니다. 첫 틀을 갖춘 광양만권의 지방자치는 도농복합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돼 순천시가 됐으며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하나가 돼 광양시가 탄생했습니다. 이어 1998년 4월 1일 여수반도의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3차례 무상 끝에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도내 제1의 통합시가 됐습니다. 이로써 광양만권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 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우리 전남 동부권이 생활권과 또 역사적 뿌리가 같은 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면서 이 광양만권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역량의 향상은 지역 발전의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그것으로 자치단체와 의회, 주민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로 평가됩니다. 이제 성년이 된 광양만권의 지방자치가 광양만권의 대통합으로 또 한 번 비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민선 6기 1년 동안 광양시장 공약사업 가운데 90%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공약이행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6개 분야의 13개 핵심 공약 140건의 세부사업 가운데 서민아파트 우선지원 조례 개정, 장수 노인수당 2배 늘리기 등 2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106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공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3조 1,560억 원이며
오는 2018년까지 시 재원 5,5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특수시책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도로명 주소 표기 명함 배부와 민원 서식 변경 사용, 민원실 안내 도우미 배치 등 각종 특수시책을 추진해 도로명 주소 사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전입자에 대해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안내시설물 책임자를 지정 운영해 도로명 주소 사용률을 80%까지 높였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1년 만에 새로운 전남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기존 정책의 재탕이란 지적도 있지만 전남 지역의 발전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지사는 전남의 대외적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이에 맞는 전남 발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에너지 기업 전용 산단과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서남의 해상 풍력, 광주 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 한국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지사는 또 전남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셋째는 중국 지향의 지역발전 전략 강화입니다. 중국의 부상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중국 업무 총괄 부서와 광주 전남연구원 산하 중국 전담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여수에서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광양과 나주에도 추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퍼스코, 한국전력과 의미 있는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포권에 해양수산 융복합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기업, R&D,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목포권에 집적시켜 해양수산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서부권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이 같은 5가지 중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유대회 21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결승전이 열립니다. 어떤 경기가 어디에서 열리고 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송정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남녀 축구 결승전을 포함해 14경기가 열리는 나주 공솔운동장입니다. 그라운드는 말끔하게 정비됐고 편의시설 준비도 막바지입니다. 금메달 34개가 걸린 사격 경기장은 유대회에 맞춰 전자표적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두 종목을 포함해 나주에서 결승전이 열리는 종목은 골프와 핸드볼 등 4개 종목, 특히 골프와 사격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 서포터즈도 다 구성이 돼 있고 또 자원봉사 모든 게 지금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저희들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나주에서 결승전이 열리는 4종목 말고도 배드민턴은 화순, 탁구와 오픈워터는 장성, 조종 종목은 충북 충주에서 예선과 결승전 경기가 열립니다. 이 가운데 탁구와 이용대 선수가 출전하는 배드민턴은 11일과 12일, 이틀치 표가 일찌감치 매진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가 참여형 독서지능 체험시설인 어린이 동화구연체험관을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시립중앙도서관 별관 내에 첨단 디지털 기기로 만든 가상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동화 속 주인공이 돼보는 참여형 독서지능 체험시설인 어린이 동화구연 체험관을 조성해 오는 9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동화구연 체험관이 본격 운영되면 지역 어린이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과 함께 독서 지능을 위한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시가 연이어 발생하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금품 수는 물론 음주운전과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3년간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위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는 연대 책임을 물어 각종 평가와 해외 연수 선정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포트 육묘로 이양한 벼의 생육 상태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이달 초 세풍과 금이뜰 30헥타르 면적의 벼논에 포트 육묘로 이양한 벼의 생육 상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벼의 키가 23.2cm로 관행재배 20.2cm에 비해 3cm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 햇볕 쬐임이 좋고 공기 유통도 잘 돼 초기부터 생육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고 활착이 빨라 병해충에도 강해 올가을 많은 수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트 육묘 이양 기술은 포트에 벼종자 2에서 3잎을 파종해 30일 정도 육묘한 뒤 평당 50주 내외로 이양하는 방법입니다. 농번기철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한평에 이어 지난 15일 완도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야외 활동 때 기피제 사용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다 장기 출혈로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여수관광발전협의회가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지역관광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여수 지역 15개 관광업체로 구성된 여수관광발전협의회는 어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여수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다각적인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이 장마